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위치한 가톨릭 교황국이다. 이곳에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의 가톨릭 신도를 통괄하는 교황청이 있다. 때문에 바티칸 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바티칸 시국을 5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군인은 다름 아닌 스위스 군인이다.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는 바티칸 시국을 왜 이탈리아 군인도 자국 군인도 아닌 스위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일까? 스위스 군인들이 바티칸 시국을 500년이 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은 남다른 용맹함과 신의 때문이다.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인 스위스. 그러나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국토의 20%만이 경작이 가능한 산악국가로서 식량이 항상 부족했고 산업마저 발달하지 못해 스위스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런 가난한 스위스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용병이었다. 중세시대 당시 대규모의 고용을 보장하는 최대 산업은 전쟁뿐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강국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용병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을 받고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인들이 유럽에서 용맹하다고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315년 유럽 열강인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게 된다. Wir müssen den für jeden Preis stoppen. 스위스 청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 결과 오스트리아의 병사 4,000명 가운데 1,500명이 전사했다. 스위스 청년들이 막강한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그러자 이 전투의 승리로 스위스 군인들이 강하다는 평판이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용맹한 스위스 군인들을 용병으로 쓰고 싶어 했다. 게다가 스위스 군인들의 독특한 전술에 매력을 느꼈는데 스위스 군인들은 거대한 창과 도끼와 갈고리를 결합한 헬버드로 무장한 뒤 행렬로 대형을 짜서 단체로 밀고 나가면서 창과 헬버드로 적을 공격했다. 이러한 전술과 용맹함 때문에 스위스 군인들은 유럽 최고의 용병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스위스 용병의 용맹을 더욱 떨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스페인 군인 6,000명과 독일 용병 16,000명을 이끌고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 시국을 침공했다. 당시 교황청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카를 5세 군대가 쳐들어오자 용병 모두가 도망친다. 그런데 Kommandant Reust, kehr zurück für dein Land. Du kannst nichts dafür machen. Unsere Aufgabe ist, den Vatikan zu schützen. Und wir werden die Heiligkeit bis zu schützen.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스위스 용병들은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면서까지도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안전하게 피신시킨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심지어 개신교 신자였던 스위스 용병들이 종교를 초월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바티칸 시국은 스위스 용병만을 고용하는 전통이 생겼다. 군인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용병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를 두고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가장 신용할 수 없는 것이 용병이라고 표현했다. 연불보다는 제밥, 즉 돈에만 관심을 두는 용병의 특성을 두고 한 말이다. 비록 스위스 용병들도 돈으로 고용된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신의와 충성심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2년 루이 16세의 거처였던 파리의 퀼르리 궁전까지 시민혁명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Votre Majesté, les révolutionnaires sont déjà là. Vous devez repartir au plus vite. Appelez les gardes de palais. Mais ils se sont déjà enfuis. Ali Batan, ils sont allés boire. 루이 16세의 곁을 지킨 프랑스 궁전 수비대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Vous partez de votre bouton de paix. 루이 16세는 이미 대세가 기운 것을 알고 자신을 호위하던 스위스 용병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데 On ne peut pas faire ça, Votre Majesté. 그러나 스위스 용병들은 루이 16세의 명령을 거절한다. On n'a pas à se battre parce que vous êtes étranger. Donnez-les le roi et réparez de ma Paris. On ne peut pas faire ça. On doit protéger le roi. 당시 충돌을 원하지 않던 시민혁명군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신의를 생명처럼 여긴 스위스 용병들은 자신들이 맺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혁명군과 끝까지 싸웠다. 그 결과 700여 명의 스위스 용병 전원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사건은 신의와 충성심을 보여준 사례로 스위스 용병들의 신화가 되었다. 스위스 용병의 신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180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한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용병으로 간 아버지와 스페인의 용병으로 간 아들이 서로 적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다. Vater? 하지만 부자지간이었음에도 이들은 각국에 고용된 용병으로서 계약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웠다. 스위스 용병들은 이 정도로 신의를 중요시했다. 스위스 용병들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만 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는 프랑스 혁명 당시 스위스 용병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Es tut mir so leid, dass ich nicht nach Haus zurückgehen kann. Unsere zukünftige Generation wird nicht Arbeit sein, wenn unsere Angestellten den Glauben in uns verlieren. So, ich werde diesen Kontrakt bis zum Tod auszeichnen. 즉, 자신들이 신의를 잃으며 후손들에게 더 이상 용병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스위스는 또다시 가난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국 스위스의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의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스위스 용병들은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용병이 되었다. 이 때문에 바티칸 시국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스위스 용병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용병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만 했던 스위스인들. 비록 돈과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용병이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킨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 부국 스위스를 만들었다.